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 홍현정입니다. 11월 민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죠?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울긋불긋 온통 단풍,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제가 너무 감상적인가요? 하도 이런저런 뉴스에 찌들려져서 진짜로 뉴스가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수원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많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위원회, 이태원 참사 대책위원회, 교권 관련 위원회 등 이 정부 들어 많은 사건 사고에 따라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지역 이슈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도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러한 많은 위원회의 대응과 활동에 힘을 싣고 함께 해 나가자는 취지로 가칭 수원시국회의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전 광장의 촛불을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물론 그때와는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것에서는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 수원시국회의가 결성이 되면 계승사업회가 매주 월요일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시민 아카데미가 있죠. 올 2023년 상반기에는 외교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는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하반기 제18회 수원민주주의 시민 아카데미는 2024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열겠습니다. 1강은 11월 13일 월요일에 조상호 변호사의 대장동의 진실, 제2강은 11월 20일 월요일에 김현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현 정부의 언론관, 제3강은 11월 27일 월요일에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의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 제4강은 12월 4일에 이은영 TV 대표의 현 정부의 실정과 여론 추이, 이렇게 4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강사분들 섭외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많이들 오셔야 됩니다. 이번 아카데미 강연 장소는 오랜만에 계승사업회에서 진행하고요. 강연 시간은 매 강마다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입니다. 미리미리 일정 체크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기네스북에 올리려 한다는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단 시간에 외국 정상을 가장 많이 만난 대통령. 이게 자랑거리인가요? 성과를 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다면 박수를 쳐줄 수도 있지만 해외 순방을 나간 횟수, 타국의 정상을 만난 횟수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올해만 해도 2월 달 빼고는 매달 나가는 바람에 순방 예산이 바닥이 나서 예비비를 땡겨다 쓰면서도 외교 성과라고는 죄다 MOU 따위나 날리고 오면서 외교부는 국가 외교를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내외 해외 순방을 전담하는 부처가 되고 말았네요. 대통령은 어느 자리에서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다고 한 적도 있죠.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중 김건희 여사에게 특별한 말을 만지게 해주었다고, 이것이 국격이라고 했어요. 말이 아무리 특별하다
해봤자 말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하는 거죠. 사우디에서 엄지척이나 받아오면서 말이죠. 요즘 연예계에서 마약 사건이 터지고 한 운동선수의 사생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사건들은 터져 나온 것인지 터뜨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예전처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마약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둔해졌다기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내외의 올해 외국 순방길은 아직 2번 더 남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민주사랑방은 수원, 화성, 오산 촛불행동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다로 대표님으로부터 꺼지지 않는 광장의 촛불이라는 주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촛불행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함께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다로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1월 민주사랑방 진행을 맡은 계승사업회 이사 정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꺼지지 않는 광장의 촛불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 화성박물관장을 역임하시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매주 수원역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시는 수원 지역의 든든한 맏형이신 이다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매주 이렇게 최근에 이다로 박사님이랑 토요일마다 수원역전에서 서로, 디프리도 많이 하고 만나보고 하여튼 이런 데서 만나서 이런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수원, 오산, 화성 촛불행동 대표이시잖아요. 예, 공동 대표입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에는 이다로 박사님이라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박사이신데요?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늦게 했는데 늦게 해서 이제 박물관에서 수원 화성 박물관에서 정년 퇴임을 했고 늦게 공부하면서 박사는 수원에 있는 화성을 주제로 하는 화성 건설 연구라고 해서 화성에 대한 박사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운동과는 관계 없고 근데 사실은 석사 논문은 제가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서울파 사회주의 운동의 조직활동가 노선이라는 그 논문으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걸 석사를 했지만 여기 이제 수원시 학예연구사로 오면서 밥을 먹고 살려면 화성을 전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뒤늦게 49에 화성을 주제로 하는 박사 논문을 써서 그래서 이제 박사 하는데 그때 뭐 우리 박사 이런 그 명칭들을 잘 서로들 안 써. 박사들끼리도. 근데 뭐 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 그 후배들이 뭐 관장님이 지금 수원소 통용되는 명칭은 관장님이 제일 그 아주 듣기 좋고 그런데 박사라고 그러면은 좀 낯설고 좀 그래요. 예. 그럼 역사학 결국은 이제 문학 박사인데 문학 박사가 이제 역사학 박사를 문학 박사라고 그래요. 예. 옛날에 저 화성 박물관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놀러 갔는데 그때 기억에 화성에 있는 박승급 평전을 그때 선물에 저한테 주신 걸로 기억해요. 그래요? 그건 전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분들한테 드려서 박승극이라는 분은 수원에 일제시대 때 청년운동에서 청년동맹 뭐 운영위원장 위원장은 아니고 운영위원장 하면서 실제적인 일을 다 하셨던 분이고 해방 전후로는 수원시
수원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래 카프 맹원이었고 그래서 문학을 했던 분이면서 정치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항일 운동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을 이제 조명한 것이 이게 수원 지역의 시인인 홍일선 시인 이런 분들이 그 책을 작품집도 냈고 해서 그걸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예, 저와 지금도 책꽂이에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저 이대로 대표님은 원래 수원 분이신가요? 수원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을 하셔가지고 안성에서 제가 1961년도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수성고등학교로 전근을 오시면서 그때 전부 이사를 왔어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신풍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서화초등학교를 졸업 맞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서울로 가는 바람에 어떻게 좀 이걸 뭐라 그래 수원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수원 사람. 얼치기 수원 사람. 아이 뭐 60년을 사셨는데 뭐 수원 사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여기서 살았고 제 밑에 여동생 남동생들은 다 여기서 초중고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저만 이제 한 공백이 중고등학교 서울 가서 생활한 그거 빼고는 이제 뭐 저도 수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도 수원의 살인 명문 소아초등학교 다니시고 살인 명문은 아니었어요. 유치원도 다니신 거 아니에요? 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원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 오늘 저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저는 좀 뭐 문학 박사이시지만 만물 박사라고 좀 생각도 들고요. 그 수원을 보면서 우리가 시민이 승리한 민주주의 역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4.19 혁명도 있고 70년대 그다음에 87년 60민주항쟁 그리고 박근혜 탄핵 촉과 최근에 불붙은 촛불 항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수원 지역에서 기억날 만한 사건이나 아니면 상황 뭐 에피소드 있으면 뭐 간략하게 한번.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을 해서 제가 이제 겪은 건 아니지만 지금 기술되거나 그 증언을 통해서 기술된 걸 보면 간단히 따져보면 1889년도에 이제 이때 밀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9월 말에 그래서 수원에서도 당연히 동학 농민군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1900년대 되면 이제 의병투쟁으로 가죠. 의병투쟁들이 실패해서 지금 그분들이 다 만주로 가면서 뭐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에 이제 그쪽으로 다 이동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그 잡아먹고 나서 1919년도 3.1운동은 굉장히 그 컸던 전국에서 대표적인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수원이요? 네, 수원이. 그래서 수원이 왜 그러냐면 지역도 당시에는 이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를 포괄하는 지역이었고 여기가 이제 그 3.1운동의 그 기생시라고 해서 김양화. 뭐 김양화 잘 아시네. 김양화 이런 거 특이한 이제 시위도 있었고 시장 첫시 운동도 있었지만 제암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희생을 당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안성과 수원 으로 해서 이 3.1 운동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해방 후에 4.19 때도 수원은 이제 당시에 이제 중심이 청년 학생들이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수원 고농이라고 그래서 서울대 농대 전신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제시대 때도 그것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1921년 이때는 이곳에 이제 고등학교가 없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서울로 가서 통학생들 중심으로 구국민단이라는 것이 조직돼서 1921년도에 이성경이라는 그 여학생은 잡혀 들어갔다가 이후에 그 고문 후유증으로 죽어요. 사망하는데 저는 뭐 유관순과 버금가는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성경 이분에 대한 뭐 저기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좀 지금도 이제 그 계속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4.19가 일어났는데 4.19도 결국은 당시에 서울대 농대 중심이고
당시 수원 농고, 수성 3.1 매양 이런 학생들이 그때도 한 800여 명들이 상경투쟁을 하자고 그래서 지대고개까지 직결을 해서 시위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그 이후에 1965년도에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한일 회담 반대 운동 이것도 뭐 우리 수원에서도 아주 격렬하게 63이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일어났고 이제 수원에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반유신 투쟁 이러한 것들이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특히 1975년에 일어난 서울 농대의 김상진 열사의 팔복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유신의 심장에 칼 꽂은 그런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수원에서 일어나죠. 수원서 서울대 농대 중심의 그 집회를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사실 서울대 반유신 운동의 한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원에서 지금 일어났던 것이고 이러한 그 전통 속에서 81년도 이때 이제 그 또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들이 소위 청년 학생들, 기독교계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고 1987년도 6월 항쟁 때는 특히 기독교 뭐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수원에. 한신대, 성대, 아주대, 경기대 등등 여러 그 대학생들이 대학교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7천여 명이 그때 6월 항쟁에 참여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통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5만, 120만이었다 115만까지 이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 굉장히 다양해졌다. 청년 학생만 그 중심이 됐던 그런 운동들이 이제는 이제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그 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 들으니까 특히나 그 일제 시대 때 그 서울 수원 농고의 그 유자명인가요? 그 유명한 그 기아 운동하고 아무튼 뭐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유자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도 독소의 사건 그게 고농이라고 그러죠. 당시에는 수원농대 전시 고농에서 독소의 사건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운동의 반외세, 반독재 운동의 중심에 섰던 것은 당시에는 노동계도 일부 있었지만 청년 학생 중심이었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수원 고농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87년 60 민주항쟁 이후로 그 전까지는 학생들 중심의 운동이었다 그러면 이제 87년 이후로 열린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이렇게 뭐랄까 청년 운동, 여성 운동, 환경 이렇게 다양한 분야 속에서 그렇죠. 활동하면서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은 뭐 그럼 또 다음으로 수원 촛불 행동은 언제 어떤 계기로 수원에서 처음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주 하는지 그다음에 서울 뭐 집중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계기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뭐 촛불 행동은 사실 서울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전부터 그 싹수를 알았지만 이게 분명히 이제 검찰 독재로 갈 것이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쓰는데 공화국은 좋은 거예요. 그런 용어 쓰면 안 되고 검찰 뭐 거의 독재, 거의 파시 독재인데 이건 군사 독재보다 더한 합법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정권은 지금 처음 보는데 그래서 22년 10월부터 이제 서울에서 그런 집회가 있어서 첫 참가를 한 다음에 수원서는 11월 26일, 22년 11월 26일 제1차 촛불을 시작을 했어요. 10월 달 아닙니까? 이태원 그 참사 전에
촛불은 그랬고 전국 촛불인데 제 1차는 11월 26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럼 모여서 서울로 가고 그런 예. 적이고 그래서 발족식은 우리가 이제 12월 15일에 발족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발족식을 하고 공동 대표 체제를 하면서 사실 뭐 공동 대표는 그 뭐 얼굴 마담이라고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뭐 이런 데서 실제로 하는 그 진짜 실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저번 10월 14일로 해서 30차 촛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전국 촛불 행동이 있고 그 산하에 지금 지역마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라도, 광주, 부산, 대구 뭐 하여튼 수원이 상당히 그 잘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데는 특히 인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광역시인데 전철을 타고 그냥 그대로 서울로 그냥 같이 합세하는 특히 여기 이 근처에 과천, 군포, 의왕 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남도 안 되죠. 의외로. 그게 이제 수원은 좀 하여튼 특이하게 조금 그래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지역 촛불 행동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 또 잘 안 되는 데가 화성시하고 오산시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수원 그 대표를 할 때도 수원 화성시와 오산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 계획들을 그 잡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그게 잘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화성시는 워낙 넓죠. 예. 그래서 이것이 좀 그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수원, 오산, 화성 촛불 행동이라고 하나를 묶어서 이것은 그리고 또 원래 역사적 뿌리가 이것이 다 옛날에 수원군이죠. 예. 그래서 고구려 시대부터의 매홀, 물골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일성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원, 오산, 화성 촛불 행동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제 기억에도 10월 달서부터 한 게 아니라 10월 달에는 서울 촛불을 홍보하고 같이 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11월서부터 독자적으로 1차로 한 하고 거고요. 예.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분권 하는데 정치권, 교육이건 그다음에 사회 운동도 다 분권해야 된다. 전부 다 서울로만 모이면 어떡하냐. 그렇죠. 지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우리 수원 촛불 나오시는 분들도 서울로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원 전 지역을 더 강고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실례로 메탄동 촛불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촛불. 그런 친구들 보면 상당히 좋아요. 아무튼 자기가 살고 있는 근거지에서 계속 활동들을 하고 바꿔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집중은 집중이지만 웬만하면 수원에 하는 건 꼭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사실은 수원도 구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을 갖고 있지만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이고 아마 이제 그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구 단위까지도 이게 만들어져야 상당히 그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은 그 역부족이죠. 뭐 노력해봐야죠. 뭐 구별로 뭐 피켓팅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수원 지역 집회를 가잖아요. 그럼 되게 운동권들 간만에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뭐 이렇게 친목 모임을 할 만큼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가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원역전 촛불 집회는 참여자들이 구성이 이제 예전과 달라졌다는데. 네, 저도 이제 박근혜 촛불서부터 뭐 여러 번 나갔는데 이번 촛불에 그 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 뭐 하여튼 처음 보는 분들이죠. 처음 보는 분들이고 그 연세도 꽤 많으신 분들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에 이제 수원 지역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뭐 이렇게 운동권이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이게 굉장히 그 다양해져서 오히려 그게 더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 지금 안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것 같고 새로운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매주 수원 역선을 나가는 편인데 처음에 나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어디서 나왔지? 더 열성적이고 진짜 에너지가 팍팍 넘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처음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역전 수원 촛불행동은 청년들의 참여는 좀 어떤가요? 청년들의 참여가 지금 상당히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청년 학생들이 아쉽게도 지금 뭐냐면 취직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데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취직이 될 것 같이. 근데 하여튼 이런 데 많은 관심들이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수원은 그래도 대학생 조직이 있어요. 인천과 그 경기도를 포괄하는 대학생 조직이 있는데 그 대학생 조직도 지금 현재 뭐 상당히 열악하죠. 그래도 수원이 그래도 대학생 조직과 같이 하는 그 지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역전 수원 역전 촛불에서 율동하던 친구 네. 대진년 친구들이 네, 예. 그쪽 학생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보니까 그게 그 모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게 해주고 미래가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상징적인 참여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를 보면 진짜 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네. 이슈로 덮죠. 계속 보면 저는 저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가 8월달에 아주 심각하게 터졌을 때 독립영웅들 충상철거 이거 쑥 던져가지고 다시 또 여기로 또 이렇게 이슈를 돌리고 아주 계속 지금 오늘 보니까 교육 예산 7조 원 삭감한다고 속보가 떴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금을 25조를 올해 거를 안 준대요. 근데 지금 각 지자체는 25조에 맞게끔 다 지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 현 상황에서 수원 촛불행동이나 아니면 전국 촛불행동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 탄핵인데 네. 탄핵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지 가능한지요? 저번에 이제 우리 경험이 있죠. 박근혜 때도 탄핵이 가능한 것인가. 예. 그때도 결국은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국회를 이제 압박을 했고 뭐 우리의 그 정치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그 국회의원 수 가지고는 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힘으로 몰아낸 경험이 있어요. 예. 당시에도 국민들이 100만 막 150만 200만씩 모이면서 내부 분열도 일어났고 그 박근혜 그쪽의 정당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탄핵을 할 수 있는 저기는 다 넘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양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탄핵의 그 저기는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민 항쟁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에 굉장히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완판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뭔가 엄청나게 바뀔 수도 있다. 하나의 계기로 해서 이것이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 힘이죠. 국민 항쟁으로만 탄핵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근혜 탄핵도 사실은 국힘 계열 뭐 유승민, 김무성 뭐 이쪽에서 탄핵으로 돌아서서 그렇죠.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조중동도 돌아섰고요, 사실은. 헌법재판소 예. 자체가 예.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라든지 이쪽에서 진보와 보수를 갈라치기를 한단 말이죠. 어딘가는 중간에 있는 쪽에서 확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그 윤석열 탄핵이 저는 이렇게 국민항쟁이라 이런 표현으로 승리할 것이다. 좀 약간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진짜 윤석열 탄핵을 위한 로드맵 쉽게 그 첫 번째 단추가 내년 총선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총선 속에서 진짜 윤석열만 한쪽으로 몰아내고 진보나 개혁 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로드맵이 있지 않으면은 9월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탄핵거리는 많아요, 사실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요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나타났지만 그 전부 민주당도 그렇고 전부 그걸 뭐 자만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잘해야 되겠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싸워야 된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도 반 윤석열 투쟁에 앞장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셨잖아요. 국민 항쟁 그냥 앞에 쓰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 촛불 시민들과 그 이외에 이제 같이 하지 않는 여러 진보 사회단체들이 함께 싸우는 반윤석열 투쟁을 지금 적극적으로 벌려야 내년 총선도 이기는 것이고 그 총선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로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윤석열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쇼를 하잖아요 지금. 뭐 소통을 한다는 등. 김한길 다시 뭐 띄우려는 분위기 있다고. 김한길 그게 그 간색이래. 간자에 간자. 나쁜 놈이죠. 민주당 대표하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수원에도 뭐 들리는 얘기는 그 간자의 공천으로 뭐 국회의원이 됐다는 자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건 이제 확실한 적은 아니지만 소문으로는 어쨌든 여기 저희 가서 지금 이거를 다 해박 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여튼 희한하게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집단을 만들어내고 막 하는데 하여튼 선수인 것 같아요. 이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저는 뭐 그 애초에 국힘을 지지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맞다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김한길은 그래도 민주당 대표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는 뭐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같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총선도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가면 그냥 자기 공천 받으면 될 거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반윤석열 투쟁을 아주 선명하게 하는 길만이 우리가 좀 총선도 이기고 그건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이기는 것이죠. 공천 문제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올바른 사람들이 되고 진보 개혁 세력들도 같이 어떤 그 저기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총선을 이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싸우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그 촛불 행동이나 뭐 수원 촛불도 그렇지만 전국 촛불 행동도 그렇고 간혹 이제 보면은 뭐 이 참가자들의 열의가 너무 센지 몰라도 수박감별사 가칭 그러니까 수박감별사를 자칭하면서 특정 정치인 뭐 특정 정치인이라 봐야 뭐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의 팬덤 중심으로 너무 많이 몰리고 그리고 친명이 아니더라도 이재명과 친하지 않더라도 소신 있게 올바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수박이다 이렇게 매도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민주당 내에서 수박이냐 아니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어떻게 이게
범국민운동으로 나가고 반 윤석열 타도를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국민운동으로 나가면서 그 반명 지지자나 진보당, 정의당 등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결표를 던졌다는 분들이 한 5-6명? 5명은 네, 확실하게 얘기를 확실하죠. 했죠.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그 당의 어떤 총의를 모아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만큼은 그건 확실하니까. 근데 나머지 분은 뭐 그걸 뭐 감별한다 이런 것보다는 촛불 행동에서는 하나의 중앙에서는 방침이 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분들을 일일이 뭐 그걸 구별해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서를 준다. 그래서 거기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천이 되도록 힘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선이 되도록 노력한다. 뭐 그 질문으로 답하는 어떻게 답하는가 탄핵에 대해서 그 부분 그거는 저기 국민의힘에도 그걸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거기서야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지금 전국 촛불행동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뭐 누구를 그 뭐 감별을 해서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예. 아니 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염려가 좀 덜어지는데 그 아무튼 그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편 아니면 나쁜 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실. 아니, 이게 제일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여태까지 그 경험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도 초기에는 굉장히 그 지지를 못 받았어요. 민주당 당 대표가 돼서 뭐냐면은 전부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 수박이라고 표현하긴 좀 뭐한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 당 대표 원내 대표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윤석열하고 어떻게 하면 화해 뭐 협치 이쪽에 있었던 분들인데 지금 이걸 반전시킨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면서 국민항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그 강서구청도 승리를 했고 이것을 어떻게 더 선명하게 하느냐 그리고 대통령도 꼭 이재명 뭐 이걸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나오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예, 아니 그건 또 뭐 대선이니까 그건 또 예. 한참 뒤에 지금 저기지만 일단 총선을 어떻게 선명하고 굉장히 괜찮은 건강한 사람들이 일단 공천이 돼서 이러한 분들을 중심으로 탄핵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힘들 윤석열은 이게 상식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마치 미친 멧돼지 같잖아요, 이게 거의. 인간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니야. 이게 전부 그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전부 때려잡고 일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대통령이 꼭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또 변화되는 것이다. 잘 해야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처음에 내세웠던 것들을 계속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지금 그 내세울 수 있는 기치가 구호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공감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분명한 것은
수원 촛불행동이건 전국 촛불행동이건 반 윤석열로 함께하는 것이지 그렇죠. 특정 정치인을 위한 야, 팬덤으로 가는 건 아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예. 다음번에 반 윤석열 전선 속에서 다른 새로운 또 이렇게 그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나타나면 또 할 그렇죠. 수도 있는 예. 거죠.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예. 뭐 그러면 아무튼 뭐 너무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예. 노파심도 많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지금 이제 촛불 행동에서 이제 근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민주노총이라든지 전교조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데가 사실 조직적 결합은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그 서울 집회를 가더라도 깃발을 보면은 전부 다 어디 촛불 이렇게 돼 있지 왜 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도 당 집회를 따로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같이 함께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아직은 개개 단위에서 각자의 일상투쟁을 하고 함께 할 연대의 시기가 아니라서 미적거리는 건가 아니면 뭐 시쳇말로 간보고 있는 건가 요 부분이 사실 고민이 돼요. 예, 그것도 지금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갖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촛불 행동이 오해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히 노동단체 이런 쪽에서 뭐냐면 민주당을 위한 촛불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이제 예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때 촛불로 해서 문재인한테 그냥 넘겨준 것이다. 이런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진보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우리는 이제 추구하고 그래서 노동운동 뭐 이쪽에서 전부 근데 이제 중앙은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원은 한번 그래서 시국회의라고 해서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고 상당히 뭐 긍정적인 그런 저기 결론을 도출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내일 또 한번 또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지역별로 이것을 이제 중앙보다는 또 지역별로 또 그것을 해내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동계, 사회단체 뭐 등등 그리고 진보 단체 그리고 당도 지역마다 당이 결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 분들이 같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 욕심에는 한 달에 한 번이 되건 두 달에 한 번이 되건 민주당 지역위에서 5개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서 핵심 간부들만 쭉 와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그렇죠. 예. 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면 상당히 힘을 받을 텐데 그러한 방식들을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당의 이름으로 오는 것보다는 거기에 누군데 개별적 뭐 참여 뭐 이런 거 느슨하고 그게 강고한 어떤 아니, 조직적으로 엮이는 것보다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니 그 수원 촛불행동 수원 지역 민주당 지역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연대 집회를 하면 되죠. 저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수원시민 추모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오래 했거든요. 지금도 네.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참여단체로 네. 뭐 분담금도 당연히 냈죠. 참여단체로 수원시 가불병정부 지역이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당도 들어오고 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뭐 중앙이야 뭐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지만 수원서부터 그 지역에다가 우리 함께 합시다 제안하고 그다음에 진보당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한번
뭐 2달에 한 번이든 3달에 한 번이든 한번 판을 한번 키워야 되지 않겠나. 예,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러한 그 촛불 행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까지 이제 커질 줄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커지니까 또 어떤 그 부작용이 있냐면 운동 단체라든지 이런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좌파 중심, 자기 정당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헤게모니를 어디서 지느냐에 대한 이런 말을 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 내려놓고 일단 반윤석열 투쟁의 공동으로 국민 항쟁으로 하는데 자기 잡지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 생각이랑 저도 뭐 많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을 위한 수원 시국회의 있잖아요. 예, 예. 윤석열 퇴진이란 이걸 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예, 예. 되게 부담을 갖고 있고 그리고 퇴진이냐 뭐 이거 탄핵이냐 뭐 아니, 이것도 용어 가지고도 지금 아직 퇴진 탄핵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그 수원 뭐 시민협도 여러 개 단체가 20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도 정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이런 거는 안 되고 뭐 이제 뭐 후쿠시마 핵오염수 뭐 방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하겠지만 예. 퇴진 이 윤석열 우리는 사실 뭐 양평처같이 고속도로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윤석열 정권의 탄핵 뭐 세게 얘기하면 타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좀 많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수원 촛불 행동에서 뭐 열심히 잘 설득해서 시국회의란 틀이 안 되면은 개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라도 좀 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잠깐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이 촛불 행동이 나중에 대선이 이제 끝나고 대선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권이 총선 전후로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기리라고 좀 분명히 보는데 어쨌든 이 촛불 행동 이런 그 단체들이 한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때는 다 해체되거나 이런 과정이 없고 이 촛불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리고 국민의 감시 기관으로서 나오면서 우리가 요구할 건 계속 요구하고 하나의 그 압력 단체로서 좋은 의미의 압력 단체로서 계속 남기로 지금 결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윤석열 퇴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이 부분이 대통령 한 명 바뀌어서 될 일은 아니다. 여태까지 그때 옛날에도 저도 노사모 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저희가 수많은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 될지 알았어요? 예상을 못했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미국과 이런 그 엄청난 그 뭐냐 공작 세력들이 있는 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도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초심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 대표님은 아무튼 그 윤석열 퇴진 이후에도 그 촛불 행동이 사회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네,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렇죠. 뭐 그런 연대체 시민들 뭐 단체도 포함하고 시민들의 연대 활동 기구로 남아서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뭐 옛날에 저도 전국연합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렇죠. 시민들의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촛불 행동이 성공한다면 이제 그 촛불 행동이라는 명칭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은 제대로 된 사회, 건강한 사회. 그게 지금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을 누구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작은 목표고, 예, 우리 그 평화 통일하는 문제에서부터 상당히 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문제들을 다 제대로 가게끔 하는 압력 단체. 그 압력이라는 것이 이제 좋은 의미의 압력 단체,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반영을 그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계속 남는 것을 저는 제안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지금 보니까 촛불행동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쪽 세력인지 몰라도 국민주권당이 이제 창당을 막 광역도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촛불행동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당을 만들자고 하는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국민주권당과 촛불행동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건 뭐 저는 지금 자세히 모르고 일부 이제 저 아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지만은 촛불행동에서는 촛불행동 자체가 정당이 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촛불행동은 모든 당이 다 들어와서 함께한다. 근데 촛불에 행동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주축이 돼서 지금 당은 만들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촛불행동에서 나가야죠 일단. 그 제밥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 아니 정치적 그 윤석열 투쟁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너무 이렇게 근데 이제 들고 나오지 않았나? 거기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진보 정당들이 진보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과 민주당이 진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회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진보와 지금 현재 저기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당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모르죠 지금 하여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면면을 보니까 다 듣보잡이던데요. 아무튼 뭐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들을 하신 분들인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요. 그냥 그럴 거예요. 그냥 촛불 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 분들은 좀 적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경기 지역 경기도당은 지금 뭐 저 발족식을 한 것 같고 예, 광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이제 그래서 뭐 진행 중이라 그것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진로가 결정되겠죠. 오늘의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원 지역의 제일 큰형 같아요 지금은요. 내가 뭐 큰형으로서 네. 수원 지역 시민사회 단체 이렇게 동네 후배들 말고 시민사회 단체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뭐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지금 이 사회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다 끝났다, 완성됐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일단 없어져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의지가 있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러한 것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민주당이 180석 줬는데도 그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화가 사람들은 잠깐만 착각을 해. 군부 독재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선거를 하는 이것이 마치 민주주의인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선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선거예요. 그리고 지금 투개표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전 이건 분명히 거기까지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뭐냐면 수개표를 해야지. 그 자리에서 투표한 데서 그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지금 국정원 지금 요번에 발표 또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민주화가 마치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민주화와 플러스 평화통일 운동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그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민주화는 아직 미완성이다라고 저는 보고 민주화를 진정한 민주화, 국민을 위한 민주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기에 평화통일 부분이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쪽짜리 운동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후배들한테 민주화와 는 계속 진행돼야 되고 그렇죠. 평화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하자. 예. 이건 뭐 제가 뭐 그런 자격이 없어서 아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한 게. 예. 오늘은 그 수원 역전감은 수원 역전의 아이돌이죠. 다로 오빠 그러면서 60대 아주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리고 일상의 촛불을 늘 밝히고 있는 이다로 박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